포춘 500대 기업의 절반이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면 과연 우리 세상 금융의 판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겉으로 뉴스 한 줄로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 뒤에서 돈이 흐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이 거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이 기업들이 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적 조용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대기업들이랑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잇따라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축금융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는 거, 이 겉으로 잔잔한 호수 밑에 거대한 해류가 방향성을 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 리플랩스의 모니카 롱 대표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말이면은 포춘의 500대 기업의 절반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암호화폐의 투자 익스포저를 갖는 수준이 아니라 토큰화 자산으로서 재물을 운영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여러가지 실제 활용 단계로 들어설 거라는 의미인데요. 얼핏 듣기에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가만히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거시 환경의 변화겠죠.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 그렇게 상승했던 금리가 2025년 들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준이 작년 하반기에만 3번이나 금리를 내렸죠. 지금은 기준금리가 3%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때 5%를 넘어가던 금리가 꺾이니까 이 돈줄이 조였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력이 좀 생겼어요. 높았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미뤄왔었던 미래 투자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요즘 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거는 규제의 변화였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규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특히나 미국에서는 작년에 이름도 거창한 미국 안정적 스테이블코인 혁신법, 줄여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었죠. 정부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규제 틀 안에 넣어준 첫 번째 사례였었고, 유럽연합에서도 미카 규정을 시행해서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면허랑 요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홍콩 같은 아시아 금융업도 재빠르게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이렇게 각 국가의 정부랑 국제기구가 일제히 룰을 만들어주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도 시작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실제 현장 분위기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작년 중반엔 코인베이스가 대기업 경영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은 이미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만 안 드러났지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 파일럿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인력도 뽑아두고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청신호가 켜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실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술 인프라랑 사례의 축적입니다. 한마디로 쓸거리가 생겼다는 건데, 과거 같은 경우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접한다고 해봐야 겨우 비트코인 조금 사두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유용한 툴이랑 성공 사례들이 나타났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변동성 없는 디지털 달러라고 불리는 이 스테이블코인은요, 요즘의 기업 재무 담당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거. 실제 수치를 보면 실감이 와요. 2025년 초에 2천억 달러 남짓이던 전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이 연말에는 3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폭증한 거죠. 그리고 거래량은 더 놀라운데요. 2025년 9월 한 달에만 1.25조 달러, 그러니까 1조 2,500억 달러어치 결제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분기 단위 스테이블코인 결제액이 비자카드 전체 결제액보다 많다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정답은 편리하니까 그렇겠죠. 이 페이팔은 아예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해서 자사 결제망에 통합을 했고,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자기 정산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이 기업들 측면에서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로 돈을 보내든 은행 문턱 없이 몇 분 안에 달러 송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동남아 협력사에 대금 보낼 때 생각해보세요. 이 기존 방식대로라면은 은행 국제 송금에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상당히 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블록체인 지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달러로 바로 결제해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 그것도 24시간 365일 가능합니다. 이런 맛을 본 기업이라면 굳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전통 금융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스타트업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자산운용사랑 은행들이 직접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블랙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해가지고 2025년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오닉스를 통해서 토큰화된 채권을 담보로 기관들끼리 실시간 대출 반납까지 하는 이런 서비스를 상용화했죠. 덕분에 기관들은 국채를 옮겨 담고 꺼내는데 걸리던 며칠의 시간이 단 몇 초로 단축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굳이 블록체인을 써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러던 보수적인 실무자들까지도 어라 이게 되네 이러고 눈이 뜨이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탄탄한 성공 사례가 쌓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제 기업의 재무팀은 블록체인을 몰라서 못 쓰는 단계가 아니라 알아둬야 유리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몇몇 대기업 재무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도 온체인 단기 자산으로 이자는 좀 더 정산받을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해외 자사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내부 정산하면은 결산이 편하지는 않을까? 이런 식의 검토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행보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게임 유통기업 게임스탑은 작년 한때 4,71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화제가 됐었죠. 테슬라나 스퀘어, 블록처럼 여러가지 일찍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기업들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그 대열에 새로운 기업들이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다는 거. 2020년만 해도 마이크로스트레치지 같은 예외적인 회사 이야기였었는데 지금은 일종의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게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전 세계 공개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 캐시를 그냥 두지 말고 일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꿔두자, 이런 식의 결정이 현재 이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오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들의 암호화폐 활용이 보유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대, 이런 식의 뉴스가 전부였다면은 앞으로 나올 뉴스는 무슨 기업 결제에 자체 코인 활용했다, 혹은 땡땡 회사 재무 운영에 온체인 펀드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기업이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토큰화한 국채나 온체인 펀드에 넣어두고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글로벌 본사랑 지사 간에 정산할 때도 은행이 아니라요, 스테이블코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 금고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굴리고 배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중에 현금이 남으면요, 즉시 온체인 단기 채권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요, 몇 초 만에 빼서 다른 결제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모니카 롱 리플 대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죠. 앞으로 5년 내에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절대로 허황되지 않다라고 봐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그림인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다국적 기업 재무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우리 이번 분기에 남는 유동자금 1천만 달러치가 있으니까 온체인 국채로 굴리자, 혹은 이번에 중동 거래처에 납품 대금 5천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면은 바로 본사 금고로 들어오니까 환전과 송금 수수를 아끼겠다, 이런 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제는 실무 옵션으로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라는 거. 실제 사용 가치가 확인되니까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채택 물결의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당장 눈앞의 효과는 기업 효율 상승이겠지만 더 재밌는 거는 2차, 3차 효과입니다. 먼저 금융산업 전반에 지형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예전처럼 은행만 의지하지 않고 자체 블록체인 활용을 늘린다. 은행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고객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예 은행 발행 코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에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몇몇 은행들은 시범 프로젝트를 거쳐서 자기들만의 달러 코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은행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고, 이어서 통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지금 달러화는 미국 정부랑 연준이 발행하지만요, 어쩌면은 머지않아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의 국제 결제 통화로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민간 기업들이 만든 달러 토큰이 세계 곳곳에서 결제의 기본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 나라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대응하려고 할 거고,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내놨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 실험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통화 발행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 새로운 경쟁이나 협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국제금융 질서까지도 파급이 미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어서 투자 시장이랑 자산 운용의 패러다임이 변화됩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가 본격화된다. 기존 전통 자산 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질 거고, 부동산 조각 투자 토큰, 미술품 조각 NFT, 국채 토큰, 이런 것들이 흔해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코인은 코인 시장에, 주식은 증권 시장이라는 구분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미래에서는요, 이 코인 거래소 어플에서 국채 토큰이나 부동산 토큰을 사고 팔고, 또 반대로 증권사 어플에서 비트코인 ETF나 토큰화 채권을 함께 거래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자금의 흐름이 한 군데로 모여든다는 건데, 이게 바로 글로벌 자산 시장의 판도를 다시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주도권의 이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블록체인은 돈의 흐름에 판을 바꾸고 있죠. 인터넷이 정보 유통의 판도를 뒤흔든 것처럼 이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이미 거대한 변화의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이 변화의 물줄기를 타는 쪽과 놓치는 쪽으로 명암이 갈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판의 재편을 둘러싸고 미국 월가, 그리고 실리콘밸리, 그리고 각 국가의 정부랑 중앙은행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경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거고 새로운 승리자가 나타나겠죠.
저는 이 구조 변화를 한마디로 조용한 금융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미 흐름은 시작이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포춘 500 절반이 암호화폐를 채택한다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연장선입니다. 거시경제, 기술, 규제 이 모든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졌고요. 기업들은 효율과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이 표면 뉴스만 보면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속내 구조를 보면 이미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의 판도 자체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는 거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한 발 앞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요.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읽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포춘 500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거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금융 문법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돈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인 겁니다. 남들이 여전히 낡은 금융의 틀에 갇혀 있을 때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고 스스로 진화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유연함 이게 바로 미래에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격입니다.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마침내 가장 빛나는 성공의 결실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이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이 신사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